자, 박막포자 양치류는 뭐냐? 이게 이제 18강이에요. 박막포자 양치류를 우리는 다른 말로 고사리강이라고 얘기를 해요. 우리가 먹는 고사리가 여기에 속하니까 강으로는 고사리강 주로. 그런데 이게 이제 박막포자 양치류 이렇게 얘기를 하고, 박막포자낭을 만든다. 박막포자낭이란 뭐냐면 하나의 시원세포로부터 포자낭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포자낭 벽이 얇고 그 안에 형성되는 포자의 수가 비교적 적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진정포자에 비해서 훨씬 적다. 그래서 이 박막포자 양치류는 단계통군을 이룬다. 하나의 조상으로부터 진화했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흔히 아는 고사리류가 여기에 속하는데, 관상중심주가 여러 가지로 이제 분화된 형태로 이제 발전을 하고요. 그 다음에 라이프 사이클을 보게 되면은 포자가 땅에 떨어지면은 전엽체가 만들어진다. 이 전엽체가 주로 하트 모양이다. 이 하트 모양의 크기가 보통 고사리는 한 0.5mm 정도 돼요. 그래서 눈에는 잘 안 보이고 루페 정도로 보면은 여러분들이 볼 수 있는 그런 사이즈. 그래서 여기 지금 이제 하트 모양인데 나치 부분에 여기에 이제 장난기가 형성이 되고, 그 다음에 나치 부분이 아닌 쪽에 장정기가 형성이 돼요. 그래서 자가수종은 보통 않기 때문에 먼저 장정기가 발달하고 나중에 장난기가 발달을 합니다. 그래서 두 개의 이제 전엽체 간에, 그러니까 배우체 간에 결과적으로 하나는 장정기를 만들고 하나는 장난기를 만들어서 거기에서 정자가 만들어지고, 정자가 무릎막을 통해서 난자 안으로 들어와서 장난기 안으로 들어와서 수정체가 이루어지면은 이 수정체가 발달을 해서 어린 포자체가 발달한다. 여기 지금 전엽체를 한 100배 정도 이렇게 확대해 놓은 건데요. 전엽체 위에 지금 포자체가 여기 자라서 나오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러면 이 어린 포자체가 점점 자라면 나중에 이제 전엽체는 점점 없어지고 포자체인 성숙한 고사리로 발전하게 된다. 그래서 이 고사리의 성숙한 고사리는 보통 보면 잎 뒤쪽에 포자낭을 만드는데, 이게 이제 박막포자낭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 포자낭은 하나의 포자낭만 존재하는 게 아니고 대부분 이제 포자낭들이 모여서 포자낭군을 만듭니다. 그래서 하나의 포자낭을 우리는 소러스라고 그래요. SORUS. 이게 복수형으로는 소리가 됩니다. SORI. 그래서 포자낭이 모여서 포자낭군들을 만들고, 그 다음에 이제 이 포자낭 안에서 감수분열이 일어나서 반수체의 포자가 만들어지는데, 이 포자의 숫자가 얼마 안 된다. 보통 4개, 8개, 16개, 많은 경우에 64개 뭐 이 정도 만들어지는 게 보통입니다. 그래서 초기에 발달한 고비목 같은 경우는 한 64개까지도 만들고 하는데, 이제 점점 후기로 가면은 뭐 8개, 16개, 24개, 가장 많은 게 16개. 가장 많은 종들이 16개의 포자를 만들어요. 하나의 포자낭당. 그렇게 해서 이 포자가 땅에 떨어지면은 이제 다시 독립적으로 살아가는, 광합성을 하는 전엽체로 발달한다. 이게 라이프 사이클이에요. 그런데 전엽체 라이프 사이클은 비교적 짧고 대부분 포자체로 살아간다. 이게 일반적인 박막포자 양치류 생활상입니다. 그러니까 진정포자 양치류하고 비교적 비슷한데 큰 차이점이 뭐냐면 배우체가 굉장히 달라요. 그래서 이 고사리강을 우리는 이걸 이제 고사리강이라고도 하고, 아까 얘기했다시피 포자낭이 하나의 세포벽 두께다. 이 하나의 세포벽이라는 게 어떤 거냐? 여기 지금 이제 양치류의 일반적인 이 고사리 종류의 포자낭인데, 이 포자낭을 싸고 있는 세포벽이 이게 한 개층으로 구성됐다 그 말이에요. 이 한 층이다. one cell thickness. 그런데 이제 안쪽으로는 주로 이제 세포벽이 두껍고 바깥쪽으로는 세포벽이 얇아요. 그래서 세포벽이 두껍고 얇고 하는 게 이제 결과적으로 포자낭이 어떻게 터지느냐를 결정해요. 왜냐하면은 포자낭이 두꺼운 쪽으로는 결과적으로는 안 오므라지겠죠. 그러니까 바깥쪽이 얇은 쪽으로 피어지니까 결과적으로 이 립셀들이, 이 세포벽이 두껍지 않는 이 립셀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는데, 이 부분이 터지면서
포자를 비산시키죠. 그러면 이제 각각의 포자낭을 요거는 이제 옆에서 이거 염색해서 본 거고, 그 다음에 포자낭은 이제 영양을 공급받아야 되니까 포자체하고 연결되는 스탁이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이 포자낭들이 여러 개가 이렇게 이제 모여서 발달을 하면은 포자낭들을 보호하는 보호 조직이 있어요. 이걸 우리는 포막이라고 그래요. 이걸 인디슘, 영어로는 우리말로는 포막이에요. 그래서 이 포막이 리셉테이클의 가운데서 이렇게 발달해서 포자낭들을 가운데서 이렇게 우산 모양으로 싸고 보호하는 것도 있고, 또는 옆에서 싸는 것도 있고, 또는 길쭉하게 싸는 것도 있고, 또는 이 포막이 실제로 진짜 포막이 아니고 가짜 포막, 위포막이라고 하는데, 잎 표피세포가 일부러 이게 인듀슘을 형성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이제 그룹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이게 중요한 특징이에요. 그 다음에 아까 이제 이 환대 조직, 이 환대가 두꺼운 세포하고 얇은 세포로 이제 바깥쪽이 구성되어 있는데, 이 힘에 의해서 결과적으로 포자가 비산되는데, 여기 립셀이 어디에 분포하는가, 이게 환대가 결과적으로 끝에 분포하는지 옆에 분포하는지 뭐 이런 것도 이제 특징이고, 그 다음에 이게 지금 이제 우리가 표피에서, 그러니까 밖에서 보는 환대의 구조예요. 그래서 이렇게 눈으로 봐도 이건 이제 물론 실체 현미경으로 조금 확대한 거지만은 이렇게 보이고, 어떻게 보면 이 포자낭들이 모여 있는 게 무슨 벌레같이 이렇게 보이기도 합니다. 그 환대 구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포자낭이 방막 포자낭이다는 게 주요 특징 중에 하나예요. 그 다음 이제 줄기는, 양치류는 과거에는 굉장히 컸던 나무들이에요. 그래서 나무고사리 종류들이 이제 초창기에 분화된 그룹 중에 하나인데, 그래서 이걸 우리는 나무고사리의 나무를 잘라서 이걸 우리나라에 수입을 해가지고 해고라고 해서 팔아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이제 난 키우는 사람들은 난을 붙여서 이렇게 키우기도 하고 우리나라에서 수입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나무고사리 종류도 있지만은 대부분의 고사리들은 과거에는 큰 조상이었지만은 지금은 폐화돼서 줄기는 땅 속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땅속 줄기로 연결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나라에 고사리 농사 짓는 사람들 보면은 모종근이라고 해서 이 뿌리를 팔아, 이런 봄에. 그러면 이 뿌리를 갖다 심어가지고 고사리 밭을 만들어요. 그래서 이 뿌리 속으로는 다 연결되어 있어요. 고사리 밭에 가서 보면. 그래서 이게 이제 이걸 우리는 땅속 줄기라고 그래요. 이게 뿌리가 아니에요. 줄기예요. 그럼 뿌리는 뭐냐면 이 줄기에 붙어 있는 여기 가느다란 게 이런 게 뿌리예요. 그래서 땅속 줄기를 가지고 있어요. 원래는 이게 지상으로 발달돼야 되는데 이게 이제 초본화되면서 땅속 줄기로 발달되어 있다. 그리고 어떤 경우는 이렇게 이제 덩굴성 줄고사리, 실고사리 하는 것들은 이런 덩굴성 식물들도 일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고사리강의 특징은 뭐냐면은, 고사리류의 특징은 뭐냐면은 줄기가 잎이 나올 때 썰시네이티드 타입, 이렇게 피들 헤드 모양으로 돌아가도록 되어 있어요. 이걸 우리는 요거 잎을 따서 이걸 염장을 해가지고 먹으면 이걸 피들 헤드라고 그래서 미국 같은 데 가서 보면 팔아. 우리나라는 고사리를 삶아가지고 나물로 먹는데, 이 사람들은 주로 뭐냐면 그 소산에다가 이렇게 절여가지고 많이 먹어요. 이 피들 헤드를 잘라서. 근데 이제 피들 헤드가 펴지면 이렇게 고사리 잎이 나오죠. 그래서 양치류는 대부분 이렇게 피들 헤드를 형성을 하면서 이파리가 나오는 게 특징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잎은 우리가 단엽도 있지만은 이렇게 이제 우상엽도 있고, 이게 이제 복엽으로 발달하는 1차 복엽, 2차 복엽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형태가 존재합니다. 여기에 따라서도 우리가 이제 구분을 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연매그 구조를 가지고도 우리가 구분을 많이 해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연매그의 나누어지는 것도 있고 안 나누어지는 것도 있고, 또 이 망상 구조를 이루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양치류를 구분하는 데 있어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이 스케일이 있어요. 줄기라든지 잎이라든지 뒷면 또는 이런데 스케일이 달려 있는데, 이 스케일이 격자 모양의 세포로 구성되어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가 또 이제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이제 양치류를 우리가 과 수준에서 이렇게 이제 구분을 할 때 굉장히 중요한 특징이 아까 얘기했던 소로스예요. 포자낭. 포자낭들이 포자낭군을 이루느냐 안 이루느냐. 포자낭군을 이룬다면은 인디슘, 아까 얘기했던 포막이 없느냐 있느냐. 요게 이제 포막이 없는 형태예요.
이게 포자낭군만 여기 존재하고 환대들이 아까 얘기했다시피 뭐 벌레가 모여 있는 것 같은 그런 구조예요. 그런 반면에 이 포막이 잎의 일부가 이렇게 옆에서 쌓는 것도 있고 레니폼 신장형으로, 또는 아까 보았다시피 가운데서 둘러싸고 있는 이제 관중과의 주요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이제 낭 모양을 형성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 다음에 포막이 없고 포자낭들이 산재되어서 분포하는 경우도 있고, 또 포막은 없되 잎의 가장자리가 포막 역할을 해서 이렇게 포자낭들을 둘러싸고 있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거를 우리는 위포막, 슈도 인디시움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런 이제 특징들, 포막의 특징, 그 다음에 이제 포자낭군이 어떻게 분포하는가, 이런 것들이 주요 군을 인지하는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에놀루스, 환대가 어떻게 분포하는가, 끝에 분포하는가, 옆으로 분포하는가, 기저층에 분포하는가, 뭐 이런 것들이 또 뭐냐면은 속이나 또는 종들을 구별하는 특징들이 되고요. 오늘은 여기까지만 이제 설명을 할 건데, 그래서 이 박막포자 양치류를 우리는 이제 고사리 강이라고 한다.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이제 진정포자군들은 뭐냐면은 파라파일레틱군이다. 박막포자 양치류는 뭐냐면 단일계통군이다. 그 중에 이제 박막포자 양치류 중에서도 박막성 포자낭을 만들지만 아직까지도 포자를 비교적 많이 만드는 군이 고비목이에요. 고비. 우리가 이제 고비라고 이제 나중에 배울 건데, 그 다음에 이제 풀고사리목, 처녀이끼목, 뭐 쭉쭉쭉쭉 이제 7개 목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박막포자 양치류는. 그래서 이제 가장 종수가 많은 군이 고란초군이에요. 그래서 이제 초기에 분화됐던 양치류들, 아까 이제 진정포자 양치류라든지 박막포자 양치류도 초기에 분화된 고비목이라든지 풀고사리목, 처녀이끼목들은 비교적 오랜 시간 삼척기 때 주로 분화를 합니다. 삼척기 전에. 그렇지만은 이제 주라기 칼보니페루스부터 이제 분화를 하는데, 고란초목에 해당되는 후기 이 박막포자 양치류는 비교적 백악기에 주로 분지를 해요. 그래서 많은 종분화가 현존하는 양치류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고란초목은 백악기 후기에, 그러니까 꽃피는 식물과 거의 동시대에 같이 분화됐다. 그 정도를 오늘 시간에는 알아두고, 그 다음에 이제 그 고사리 강을 우리가 분류하는 형태 형질은 주로 어떤 것들이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얘기를 했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가장 중요한 게 포자낭군이다. 소로스, 소로스들이 모여서 만들어지는 포자낭군, 그리고 이제 그 포자낭군을 덮고 있는 포막이라고 하는 인디시움의 모양 및 위치, 이게 중요하고, 그 다음 이제 포자낭을 이제 포자를 비산시킬 때 이 환대 구조가 이제 어느 쪽에 위치하는가, 이런 것들이 주로 이 과를 구분하는 주요 특징입니다. 그래서 박막포자 양치류는 전체 7개 목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개통수로 보면은 여기 지금 이제 고사리강이고, 이 아래쪽이 진정포자 양치류들인데, 진정포자 양치류는 측개통군이다는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박막포자 양치류를 우리가 이제 다른 말로는 고사리강 수준에서 인지를 하는데, 고사리강은 7개의 목으로 구성됐다. 그래서 가장 먼저 분화된 목이 고비목이고, 그 다음에 이제 풀고사리목, 처녀이끼목, 그 다음에 실고사리목, 생이가래목, 그 다음 나무고사리목, 그리고 이제 나머지 분류군을 우리는 고란초목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 갑자기 여러분들이 이제 조금 혼동되는 게, 왜 고사리강까지는 있는데 고사리목은 없느냐. 물론 이제 고란초목을 고사리목이라고 불러요. 왜냐하면 우리가 주로 이용하는 고사리가 이 고란초목에 속하니까. 그러면은
고사리목이라고 불러도 문제는 없어요. 그런데 이제 고사리목과 고란초목을 이제 두 가지를 다 쓸 수가 있고,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우리가 먹는 고사리는 잔고사리과에 속해요. 덴스타이디티에이스라고 그래서 장고사리과에 속하는데, 그런데 그 장고사리과에 속이 여러 개가 있는데 그 중에 한 속이 고사리 속이에요. 근데 그게 과를 대표하지를 못합니다. 왜냐하면은 우리나라에서는 고사리가 매우 흔하지만은 다른 나라에서는 그렇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이제 고란초 목까지 해서 또는 고사리 목까지 해서 7개의 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래서 고란초 목은 비교적 개통학적으로 보면은 종수는 가장 많은데 거의 80%가 이 고란초 목에 속하는데, 양치류 중에 7개 목, 그러니까 방망양치류 7개 목 중에서 고란초 목에 속하는 종이 약 한 80% 정도에 해당하는데, 이 고란초 목은 비교적 최근에 분화한 그룹이다. 그래서 어느 정도 최근에 분화했느냐, 여기 지금 이제 분자 시계를 가지고 유추한 자료가 있는데요. 박막포자 양치류는 2억 5천만 년 전 이전 폐렴기 말에 지구상에 출현한 걸로 나타납니다. 그런데 그 박막포자 양치류 중에서 아까 얘기한 고란초목 또는 고사리목은 언제쯤 지구상에 나타나기 시작하느냐면은 백악기 후기 지층부터, 백악기 말기부터 나타나기 시작해서 급속도로 짧은 시간 동안에 많은 종분화가 일어났다. 그런데 백악기 말은 뭐냐면은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꽃피는 식물이 방사진화한 시기예요. 그러니까 꽃피는 식물의 방사진화와 고란초목, 즉 고사리목의 여러 다양한 고사리류들이 진화한 게 서로 일치한다, 이렇게 보면 되겠어요. 그런데 이제 고사리류는 이미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석송류라든지 아주 진정포자 고사리류는 이미 석탄기 때, 고생대 석탄기 때 지구상에 태어나서 석탄 형성에 매우 크게 관여를 했고, 그 다음에 이제 박막포자 양치류는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폐렴기 후기에 지구상에 출현을 했고, 그리고 현재 지구상의 고사리류 대부분을 차지하는 고란초목 또는 고사리목은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중생대 말기인 백악기 후기에 꽃피는 식물과 함께 지구상에서 진화하기 시작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알아두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고사리의 진화 역사가 길지만은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고등 고사리류라고 얘기하는 고란초목은 비교적 뭐냐면은 꽃피는 식물의 분화와 상관관계가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좋겠어요. 그러한 이제 고사리목은 아까 얘기했다시피 7개 목으로 나누는데, 그 조금 더 복잡한 계통수를 여러분들 교재에 있는 이제 조금 더 간단한 그림으로 보면은 가장 먼저 분지한 분류군이 고비목이에요. 여러분들 이제 박막포자 양치류는 뭐라고 그랬냐면 포자낭 벽이 하나의 세포층으로 되어 있다. 왜냐하면 시원세포가 하나이기 때문에 비교적 얕게 구성되어 있다는 얘기를 했어요. 그 진정포자 양치류는 포자낭 벽이 다층으로 구성되어 있다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안에 포자낭 벽 안에 포자낭에서 만들어지는 포자의 수도 점점 줄어듭니다. 그런데 이제 고비목의 경우에는 초창기 가장 먼저 분화된 그룹인데 포자 수가, 하나의 포자낭에 포자 수가 비교적 많아요. 그런데 그게 이제 점점 줄어드는 방향으로 발전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처녀 이끼목부터 고란초목은 비교적 포자의 수가 작습니다. 그러니까 숫자가 작다, 그런 얘기예요. 적다. 그 다음에 이제
그러한 포자의 수가 적은 그룹으로서는 맨 먼저 분지한 게 처녀이끼목이에요. 우리 여러분들 잘 알아요. 처녀이끼라는 식물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고 조금 이따 이제 특징을 설명할 겁니다. 그래서 이 처녀이끼목은 중요한 특징 중에 이제 하나가 뭐냐면은 잎이 얇아요. 그래서 보통 하나의 세포층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일반 생물학 같은 데서 세포 구조를 관찰할 때 잎이라든지 이런 세포 구조를 관찰할 때 뭐 양파 껍질을 벗겨서 이렇게 이제 관찰을 하고 또 표피 세포를 벗겨서 이렇게 관찰을 하는데 이 처녀 이끼 종류는 세포가 한 층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이걸 실험 재료로 이용하면은 세포 내 구조를 벗기지 않고 관찰하기 매우 좋은 재료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중북부 이북 지역에서는 별로 흔하지가 않아요. 우리 제주도나 남쪽 지방에 가면은 많습니다. 그래서 열대 지방에 가면은 처녀이끼목 식물이 처녀이끼과 처녀이끼목 식물이 매우 많습니다. 또한 이제 포자낭의 특징도 여러 가지 이제 구별 특징이 있는데 조금 이따 설명을 하기로 하겠어요. 그 다음에 이제 분지된 군이 풀고사리 목이에요. 이 풀고사리 목은 여러분들 지난 주에 완도 실습 갔다 온 사람들은 아마 보았을 텐데 우리나라에는 두 종이 있습니다. 그래서 발풀고사리, 풀고사리 하는 두 가지의 종이 있는데 특징이 뭐냐면은 잎이 위에 또 잎이 나서 결과적으로는 차상분지하는 잎의 구조를 보고 쉽게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분지한 목이 실고사리 목인데 말 그대로 실같이 줄기가 길게 덩굴성으로 자라는 고사리예요. 실고사리. 물론 이제 이 시자예아 속이라고 해서 여기 두 개의 과가 있는데 뭐 세 개 과가 있는데 다른 과는 그렇지는 않아요. 그런데 우리나라에 분포하는 실고사리 종류는 전부 다 한 종밖에 없지만은 뭐냐면은 덩굴성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생이가래목이 있는데 생이가래목 그건 특징이 뭐냐, 이형 포자를 가지고 있어요. 즉 나머지 방막포자 양치류는 전부 다 동형 포자입니다. 그런데 생이가래목만 이형 포자군이에요. 그러니까 대포자하고 소포자가 다릅니다. 거기가. 그리고 이제 그 포자들을 둘러싸고 있는 포자낭을 여러 개를 둘러싸고 있는 포자낭과가 있어요. 포자낭과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이 앞전 시간에 마라치아 설명을 하면서 엔지오프테리스 그룹하고 마라치아 그룹이 차이점이 포자낭과가 있고 없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것과 같이 포자낭과를 가지고 있다는 특징이 있고 또 다른 특징은 물에 적응해서 수생식물로 살아간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물고사리라는 게 또 있어요. 물고사리는 고란초목에 속하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생이가래목에 속하는 네가래라든지 생이가래 같은 거는 이제 또 다른 군이에요. 그러니까 물에 적응하는 고사리가 한 번 진화한 거는 아니고 여러 번 진화했어요. 그거를 여러분들이 이제 이해를 하기 바라고, 그 다음 이제 나무고사리목은 말 그대로 나무예요. 나무. 트렁크가 크게 나무같이 자랍니다. 큰 거는 50m까지 자라요. 그래서 이 나무고사리목에 대해서도 조금 이따 특징을 설명을 할 거고, 우리나라에는 자생종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식물원 같은 데 가면은 이제 키보티움이라든지 또는 키아테아라든지 딕소니아라든지 재배하는 거를 가끔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큰 목, 아까 전체 종수로 따져서 7개 목 중 약 80%의 종을 차지하는 목이 고란초 목이에요. 또는 고사리 목이라고도 부릅니다. 왜냐하면 이제 고란초과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고란초 목 또는 이제 고사리 목 이렇게 부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이제 조금 이따 좀 더 개통을 논의할 건데, 기저분류군이 있고 이 기저분류군은 파라파일레틱 그룹입니다. 그리고 이제 진정고란초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진정고란초는 고란초는 여러 개의 이제 두 개의 아목으로 구분을 해요. 기저고란초류는 각각 다른 아목으로 분류를 합니다.
그래서 진정 고란초류는 다시 꼬리 고사리 아목하고 고란초 아목으로 구분을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여기에 속하는 주요 과들 그리고 우리나라에 많이 분포하는 이 과들에 대해서 하나하나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현존 박막포자 양치류는 칠목 44과 약 300속 1,400종 정도가 지구상에 분포합니다. 여기 이제 주요 목들을 내가 다 하나씩 여기 뽑아 놓았는데 이제 맨 위에 있는 게 고비목이고 이 고비목의 포자낭을 보면은 비교적 뭐냐면은 큽니다. 왜냐하면은 포자 안에 이 포자 안에 들어 있는 포자의 수가 많아요. 그리고 이제 포자가 이게 터지는 이런 이제 길게 터지는데 그 안에 포자가 비교적 많이 들어 있다. 그래서 우리 눈으로 보아도 이거는 이제 핸드폰으로 찍은 사진인데도 이렇게 포자낭을 쉽게 볼 수 있고 이 한 대가 어떻게 터지는지를 볼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슬라이드가 처녀익기목이에요. 이 처녀익기목은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잎의 두께가 하나의 세포 두께로 주로 되어 있다. 물론 이제 극히 일부는 안 된 두 개 세포층으로 된 것도 있지만 대부분은 하나의 세포층으로 되어 있고 연맥을 우리가 이제 뚜렷하게 볼 수 있고 여기 포자낭을 보면은 포자낭을 안고 있는 우리가 리셉테이클이라고 얘기를 해요. 꽃에서는 리셉테이클을 꽃의 기관을 받치고 있는 화탁을 리셉테이클이라고 그래. 그런데 이제 양치류에서는 같은 용어이기는 하지만은 포자낭들 소리 포자낭군을 받치고 있는 조직을 리셉테이클이라고 합니다. 이게 길쭉하게 이렇게 늘어나 있어요. 늘어나 있는 게 특징입니다. 그리고 이제 포자낭이 여기 지금 둥글둥글하게 보이는 게 하나하나의 포자낭이에요. 그래서 이게 이제 하나의 소리가 되는 거고 포자낭군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발풀고사리목은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차상 분지를 하면서 슈도 다이코토모스한 전반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포자낭으로 보면은 별 사탕 모양으로 포자낭이 되어 있습니다. 아주 특징적이에요. 뭐냐면 발풀고사리 포자낭을 보기가 조금 비교적 힘들기는 한데 포자낭을 보면은 여기 내가 사진을 찍어놨는데 별 사탕 모양으로 포자낭들이 모여 있다. 포막은 없다. 그 다음에 이제 뭐냐면은 줄고사리 실고사리 목인데 이거는 이제 실고사리 목의 시자야라고 하는 우리나라에는 없는 속의 포자낭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생이가래목, 네가래목 뭐 이렇게 부르는 식물들은 요게 지금 이제 생이가래인데 이 에쿼릭 특성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이형 포자를 가지고 있고 요게 지금 이제 포자낭 과입니다. 이 안에 포자낭들이 들어 있지요. 그리고 이제 나무고사리목인데 나무고사리목의 포자낭이에요. 그래서 요거는 뭐냐면 뉴질랜드에 조금 이따 또 설명하겠지만 여러분들 뉴질랜드 항공 에어 뉴질랜드를 보면은 우리나라에도 취항을 하는데 공항에서 비행기 꼬리에 이 고사리의 모양을 형상화해 놨어요. 심볼입니다. 뉴질랜드의 심볼로 이용하는 이 은색 실버 펀입니다. 실버 그러니까 추리펀이라고 부르는 고사리. 그래서 여기 지금 이제 포자낭들이 이렇게 모여 있는 거를 우리가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게 초창기에 이제 분지한 아까 얘기했던 고란초목군들입니다. 그 중에서 이제 프테리스 속인데 주로 이제 슈도 인디슘이라고 해가지고 잎 가장자리가 의포막으로 되어서 포자낭들을 둘러싸고 있는 이런 형태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잎 가장자리가 의포막을 가지고 있는 에디안테이스 공작고사리과 그룹이라든지 우리 주변에서 볼 수 있는 뭐냐면은
여러 가지 이 고비고사리라든지 이런 것들이 여기에 이제 속하는 군이고, 나머지가 이제 여기 고란초목의 다양한 군이에요. 그래서 포막을 보면은 이런 포막도 있고, 또 이제 방패형으로 포막의 가운데서 포자낭 군을 리셉테이크를 싸고 있는 것도 있고, 선형으로 발달한 것도 있고, 또 이제 옆에서 이렇게 길게 포막이 발달된 꼬리고사리과도 있고, 또 이제 완전히 포막이 없어진 그룹, 그러니까 무포막을 가지고 있는 포자낭군을 갖는, 이게 이제 고란초과의 특성이에요.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다양한 군들이 있다. 그래서 주요 과들을, 고란초목의 주요 과들을 구분하는 특징은 이 포막의 특징과 포자낭이 어떻게 분포하는가, 이런 특성에 의해서 우리가 과를 구별한다. 이런 이제 총론적인 얘기를 알아두면 좋겠습니다. 가장 먼저 이제 분지한 군이 고비목인데요. 고비목은 육속 약 한 20여 종. 왜 저한테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도 있어요. 그 종수도 못 세느냐. 학자들에 따라 종을 몇 종으로 인지하는지가 좀 달라요.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는 이거를 분류하는 사람에서는 럼퍼, 스플리터라는 뜻을 써요. 이 스플리터라는 뜻은 뭐냐면은 종의 바운더리 또는 과의 바운더리를 많이 나누는 사람을 스플리터라고 그래요. 그래요. 럼퍼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유사한 종들을 한 종으로 묶는 사람, 유사한 과를 한 과로 묶는 사람, 이런 사람을 럼퍼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분류학자들은 굉장히 아집이 강해요. 자기 주장이 강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나 이거 18종이야. 어떤 사람은 25종이야. 이렇게 구분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학자들에 따라서 이견이 있는 그런 그룹이에요. 그리고 이제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이거는 가장 먼저 진화한 방막포자군이기는 하지만은 시원세포가, 포자낭 벽은 한 원셀 시퀀스이지만 그 안에 포자를 만드는 이니셜 세포들이 여러 개여서 포자를 많이 만들어요. 여러분들이 이제 포자 이제 감수 분열이 일어날 때 뭐냐면은 하나의 모세포에서 4개의 포자가 만들어지죠. 뭐 사람이나 식물이나 다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그 시원세포 수가 많기 때문에 보통 포자가 하나의 포자낭에서 128개에서 512개 정도 많이 만들어진다. 근데 이제 다른 방막포자 양치류들은 보통 16개, 32개 그 정도가 많은 숫자예요. 그러니까 포자 수가 하나의 포자낭에 많이 만들어진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여기 지금 각각의 이제 포자낭들이 아까 이제 터지는 걸 보았고, 이제 종류에 따라서는 고비같이 영향력과 포자엽이 완전히 분리되는 것도 있고, 어떤 경우는 이제 포자엽의 중앙 부분의 일부 잎이 포자엽으로 바뀌는 것들도 있어요. 종에 따라서 또는 속에 따라서 이런 다른 특성을 갖습니다. 자, 우리나라에서는 가장 많이 보이는 게 이제 고비인데, 그래서 고비과라고 부르죠. 근데 고비도 여러분들 울릉도에 가서 고비나무를 사면은 이 고비가 아니에요. 개고사리 종류를 고비라고 팔아요. 그러니까 울릉도에서 일반 고사리도 팔고 고비 고사리를 파는데 고비 고사리가 좀 더 비싸. 맛이 조금 고기 맛에 조금 비슷해요. 고사리에 비해서는. 그런데 실제로 보면 이 고비는 아니에요. 개고사리 종류에. 자, 그래서 지역에 따라서 물론 이제 부르는 이름이 다를 수는 있는데, 우리 주변에 주로 이제 고비는 이 포자엽과 영양엽이 따로 나오죠. 그래서 이 포자엽을 우리가 이제 보면은 아까 얘기한 대로 이런 식으로 포자낭이 있고, 포자낭 속에 포자가 많이 생기고, 그리고 이 길게 이렇게 터지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냥 지나가면서 보면은 잘 안 보이는데 눈으로 보아도 이 포자낭들은 잘 안 보여요. 근데 핸드폰으로 사진 찍어가지고 조금 확대해서 보면은 이와 같은 둥글둥글한 포자낭들을 금방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꿩고비라고 해서 우리나라에 이제 산에 조금 높은 산에 가면은 많이 볼 수 있는데, 이것도 이제 포자엽과 영양엽이 구분되는데 영양엽의 모양이 전현고비와는 다르죠. 이제 고비는 영양엽이 상당히 크고요. 크게 갈라지고, 이거는 이제 일반 관중고사리 같이 이렇게 잎이 갈라지는 꿩고비가 있습니다. 이 두 종이 우리나라에서는 많이 볼 수 있는 종이에요. 그리고 같은 속입니다. 이거는 이제 영양엽 뒤에 그대로 포자가 달리는 고사리인데, 우리나라 거는 아니고 이게 이제 뉴질랜드 원산인데 열대지방에 이런 온실 같은 데 많이 재배합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트렁크가 굉장히 크고요. 여기서 이제 끝부분에서 이렇게 올라오는데 우리 사람 키 한 두세 배 정도 돼요. 굉장히 크게 자라는 이 고사리인데 토데아라는 속이에요. 같은 고비과입니다. 그런데 잎 뒷면에 여기 이제 포자낭들은 일반 잎 뒷면에 그대로 달려 있어요. 그래서 일반 고사리하고 비슷하게 포자낭은 달립니다. 그렇지만 그 포자낭 안에 포자 수는 굉장히 많이 형성되는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목으로 가서 처녀이끼목인데, 말 그대로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이 과를 인지하는 주요 특징은 뭐냐면은 리셉테이클이, 여기 지금 리셉테이클이 있는데 리셉테이클이 길게 이렇게 길어나 가지고 거기에 포자낭들이 줄줄이 이렇게 길게 달려 있다는 게 특징이고, 그 다음에 잎이 보통 한 개 세포층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래서 이 쏘리는 주로 이제 끝부분에, 그러니까 포자낭은 잎의 끝부분에서 이렇게 길게 발달을 하고, 그 다음에 거기로 연결되는 이 파스큘라 번들을 우리 눈으로 그냥 쉽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내가 타즈마니아에서 찍었던 이 처녀 이끼의 한 종인데요. 이거는 이제 영양엽이고, 영양엽의 끝부분에 이제 포자낭이 발달된 형태예요. 이게 포자낭군인데, 그래서 리셉테이클이 길게 이제 길어지면서 이렇게 밸브 모양으로 의포막을 만들고, 그 끝에 이렇게 포자낭들이 작은 사탕 모양으로 달려 있습니다. 이게 이제 볼 수 있는 이 처녀이끼고, 우리나라 처녀이끼도 이 포자낭의 구조가 조금 비슷해요. 조금 작아서 그렇지. 이거는 이제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제 다른 속인데요. 처녀이끼과에 이게 이제 뉴질랜드에서 내가 찍은 사진인데, 뭐냐면은 포막이 바이밸브 형태로 의포막으로 되어 있고, 이 리셉테이클이 길어나 있고, 그 다음에 거기에 이제 포자낭들이 달려 있는 형태이고, 잎에 연맥은 차상 분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도 잎이 굉장히 얇아요. 나는 내가 이게 포막이 안 달린 이 식물을 처음 산에서 보고는 이게 뭘까? 이끼 종류일까? 고사리 종류일까? 상당히 헷갈렸는데, 이게 포막이 달린 걸 보고 이건 너는 처녀이끼과구나 금방 알았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목이 실고사리 목입니다. 말 그대로 어떤 사람은 이걸 실고사리, 덩굴고사리, 뭐 좀 줄고사리 이렇게 부르는데, 줄고사리라고 하는 또 다른 보스턴 펀이라는 게 또 따로 있기 때문에 이걸 우리나라에서는 주로 이제 실고사리라고 얘기를 합니다. 줄기가 실같이 되어 있고, 이 실고사리과에 실고사리 목에 세 개 과가 있는데, 이 우리나라에는 실고사리 하나만 있고요. 실고사리과를 구별하는 특징은 잎이 뭐냐면은 줄기가 잎이 덩굴성이다. 그래서 꼬여 있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이제 환대가, 여기 이제 실고사리 잎 끝부분에 여기 포자낭들이 있는데, 그 포자낭을 조금 자세히 보면은 환대가 끝에서 뚜껑같이 열린다. 그래서 횡으로 열린다. 종으로, 그러니까 종단하느냐 횡단하느냐 그러는데, 횡으로 열리면서 뚜껑같이 끝에서 열린다, 그런 얘기예요. 끝에서 그래서 이렇게 구멍같이 뿡 뚫리면서 포자를 방출합니다. 이거 하나하나가 포자낭이에요. 보통 이제 포자낭이 환대가 길게 이렇게 터지는데, 이거는 구멍으로 터진다. 이제 이게 이 과를 구분하는 주요 특징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내가 직접 찍은 우리나라 실고사리. 여러분들 아마 제주도나 남쪽에 가면은 내가 요 실고사리를 우리 남쪽에서 어디 채집에다가 여기 중부 지역에다가 심었더니 겨울에 죽어버려. 적응을 못해요. 그런데 여하튼 우리나라 남쪽에 가면 흔히 볼 수 있는 이 실고사리이고 이 포자낭군이 잎 끝에 이렇게 지금 발달하는 거예요. 지금 아직 포자낭들이 익지 않아서 아직 그 환대가 구멍으로 터지는 거는 이 슬라이드에서는 볼 수가 없는데 이 끝에 이렇게 이제 영양여부 끝부분에 포자낭군이 발달을 합니다. 요거는 이제 내가 그냥 우리말 이름은 붙였는데 큰잎 줄고사리. 왜냐하면 잎이 우리나라 것보다 훨씬 큽니다. 요거는 이제 뉴질랜드산인데요. 잎이 크고 이 영양엽과 이제 포자엽이 이렇게 조금 구별이 돼요. 그래서 왜 내가 이걸 예로 들었느냐면 여기 포자낭군들이 어떻게 발달하는지 뚜렷하게 사진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내가 뉴칼레도니아에서 찍었던 시자의 에이스인데 이게 이제 아까 얘기했다시피 실고사리 목에 속하는 또 다른 과예요. 근데 이거는 포자낭이 빗살 모양으로 잎 끝에 이렇게 달려 있어 가지고 이렇게 터집니다. 그래서 굉장히 얼른 보면은 이게 무슨 부채 모양으로 생겨서 나는 그래서 이걸 뭐 부채고사리인가 하고 이렇게 보았는데 이 실고사리 이 목에 속하는 또 다른 과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목이 풀고사리 목인데요. 여러분들 아마 제주도 같은데 또는 우리나라 남쪽 완도라든지 남쪽 섬들에 가면은 이와 같은 풀고사리과의 풀고사리 또는 발풀고사리를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줄기가 나뉘는 모양을 보면은 다이코토모스 모양으로, 그러니까 차상으로 나뉘고 또 나뉘고 또 나뉘고 이런 이제 유형을 보입니다. 그래서 열대지방이든지 어디든지 가서 여러분들이 고사리를 봤는데 이렇게 차상으로 이렇게 줄기가 나뉘고 그 다음에 잎 뒷면을 뒤집어 보면은 별사탕 같은 포자낭이 있으면 아, 너는 풀고사리 목에 속하는 군이구나 이렇게 인지하면 돼요. 그래서 꼭 이렇게 사탕 모양으로 되어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내가 직접 찍은 발풀고사리인데요. 요게 이제 발풀고사리가 우리나라에만 분포하는 게 아니고 우리나라에서부터 여기 지금 남반부까지 굉장히 널리 분포하는 종이에요. 그래서 여기 이 사진은 우리나라에서 찍은 사진이 아니고 내가 뉴칼레도니아에서 찍은 고사리 사진인데 우리나라 발풀고사리하고 꼭 같아요. 모양이 이렇게 차상으로 나오고 그 다음에 줄기가 올라와서 또 차상으로 잎이 분지되고 또 그 위에 잎이 분지되고 그리고 잎 뒷면을 보면은 이렇게 이제 별사탕 모양으로 포자낭들이 모여서 포자낭군을 이룹니다. 그런데 인디시움은 없어요. 포막은 없습니다. 나출되어 있다. 그래서 요거는 또 다른 종인데요. 요거는 이제 이렇게 잎 뒷면에 뭐 색깔도 조금 다르고 그 다음에 아까 포자낭군의 포자낭들이 모여 있는 숫자도 조금 이제 다르고 그렇지만 같은 속의 다른 종이에요. 그리고 이제 이거는 우리나라 풀고사리인데 발풀고사리과의 풀고사리예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줄기가 이렇게 차상으로 나뉘고 그 위에 새로운 고사리가 올라와서 또 이게 이제 차상으로 나뉘고 하는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는 풀고사리, 발풀고사리 두 종이 있어요. 그래서 그냥 보면 두 종은 금방 구별이 됩니다. 속이 다르니까요. 그 다음 이제 다섯 번째 목이 이 생이가래 목에 생이가래과 네가래과 두 개가 있는데 여러분들 뭐 왜 네가래라고 하는지는 금방 알겠죠. 잎이 네 갈래로 갈라졌다. 그래서 네가래입니다. 그래서 얼른 보면 어떤 사람들은 네이코로바라고 뭐 인지하는 사람도 있을 정도인데 근데 이거는 고사리예요. 그리고 물가에 자랍니다. 주로. 그러면 포자낭은 어디에 있느냐? 그래서 이제 물가에 자라는데 이게 네이클로바는 아니고 고사리라는 걸 뭘 보고 금방 알 수 있느냐? 잎이 나올 때 이렇게 말려서 나와요. Sulcinated type. 그러니까 일반 고사리와 같이 고사리과 식물들은 잎이 이렇게 뭐냐면 코일 모양으로 말려서 나오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이형 포자라고 그랬어요. 대포자와 소포자가 다릅니다. 여기 지금 이제 대포자가 있고 여기 소포자가 있고 그리고 이것들이 하나의 포자낭 과에 들어있다. 스포로칼프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그 포자낭 과는 어디에 있느냐? 여기 지금 주로 땅 속에 지표 표면에 안쪽에 있어요. 그래서 이 포자낭 과들이 여기 땅속 줄기에 바로 이렇게 달려 있어요. 그런데 이게 줄기에 달려 있는 게 아니고 엽병 쪽에 달려 있습니다. 즉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원래 잎의 일부가 변형돼서 포자낭 과로 발전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실제로 내가 제주도에서 어느 오름에서 내가 찍은 네갈의 식물 사진인데요. 요거 이제 땅을 파보면은 이제 시기가 적절하면은 아까 얘기했던 포자낭 과를 볼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생이가래과인데 생이가래과는 내가 슬라이드를 아까 앞에 썼던 슬라이드는 온실에서 우리가 키웠던 생이가래 사진인데요. 이것도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소포자와 대포자로 이루어져 있다. 그래서 이형 포자라는 걸 우리가 흔히 볼 수 있고 잎은 위에서 보면은 이런 식으로 2열로 배열되는데 원래는 3열이에요. 그래서 아까 네갈에도 잎이 하나가 올라오고 포자낭 과가 2개가 밑에 달립니다. 그래서 3열로 배열되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3열로 배열되는데 아래쪽으로 향하는 잎은 이렇게 나누어져 가지고 결과적으로는 포자엽으로 변형이 돼서 여기에 포자낭이 달립니다. 그래서 이거는 내가 온실에다 키워보면서 이제 찍었던 사진이 있는데 최근에 찾을 수가 없어. 이 사진이 어디에 갔나. 그래 지금 여기 내 사진은 없는데요. 그런 이제 특징이 있어요. 그래서 네가래하고 생이가래는 모양이 전혀 달라요. 그 다음에 이제 네가래과에 우리가 흔히 부르는 망강홍이라는 게 있어요. 왜 망강홍이냐? 이제 물가에서 이렇게 홍색으로 이렇게 자라는 고사리. 여기 지금 개구리밥이 있는데 개구리밥과 망강홍이 지금 같이 자라고 있어요. 이거는 속이 다릅니다. 아까 생이가래 속과 생이가래과에 속하는데 생이가래의 속은 살비니아고 뭐냐면은 망강홍은 아졸라라는 속이에요. 아졸라 필리코이데스. 그래서 이 큰 물개구리밥이라고 우리말로는 부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물개구리밥이라고도 부르고요. 여기 이제 라이프 사이클이 여기 지금 그려져 있는데 라이프 사이클이 우리가 보는 거는 보통 이런 거를 보는 거고 여기서 이제 아래쪽에 보면 포자낭들이 만들어지고 이게 이제 소포자하고 대포자가 있고 이게 이제 접합하게 되면 다시 분열을 해서 우리가 보는 이와 같은 망강홍이 만들어지죠. 또는 물개구리밥이 만들어집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6번째 목이 나무고사리 목이에요. 나무고사리 목은 말 그대로 얼른 보면 나무같이 자라요. 그래서 물론 나무도 큰 것도 있고 조금 작은 것도 있고 우리는 이제 이 나무고사리 줄기를 수입을 해요. 어디에다 쓰느냐? 여러 가지 착생식물을 부착해서 키우는 데 많이 씁니다. 그래서 이걸 우리는 해고라고 불러요. 해고.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원예 용품 중에 해고 치면은 금방 이 나무고사리 줄기가 떠요. 이걸 이제 잘라 가지고 여기다가 난과식물 같은 거 이렇게 붙여서 이렇게 키웁니다. 그때 이제 쓰기는 하는데 여튼 그게 그러면 무슨 종이냐? 주로 이제 딕소니아를 쓰는데 이 나무고사리 목을 케이토니알리스라고 그래요. 그래서 나무고사리과가 케이티데이스이기 때문에 그다음에 이제 키보티에이스라든지 딕소니에이스 이런 것들이 다 나무고사리 종류예요. 나무고사리 목에 속하는 거고 이 나무고사리 목을 인지하는 주요 특징은 뭐냐면은 일단 고사리가 커요. 그다음에 줄기가 크고 그래서 이게 추릴-라이크 헤비테트를 가지고 있다. 이제 이런 얘기입니다. 환대는 일반 고사리하고 비슷하게 생겼습니다. 그리고 이제 포자낭도 비슷하게 생겼어요. 포자낭 군도 그렇고. 여러분들 이 사진을 보니까 어떤 생각이 나요? 내가 이게 이제 찍은 사진인데 어디서 찍었느냐면은 타스마니아에서 타스마니아 어디를 가니까 이게 심은 게 아니고 자생하는 고사리예요.
그래서 내가 어떤 생각을 했느냐면, 야, 여기다 공룡 몇 마리만 갖다 놓으면 주라식 파악이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큽니다. 보통 한 10m 이상씩 이렇게 자라는 나무 고사리들이 숲을 이루고 있어요. 이게 완전히 자연 고사리 숲입니다. 그래서 이 나무 고사리들은 주로 지구 남반부 중에서도 주로 이제 조금 습한 곳, 뉴질랜드라든지 타스마니아라든지 뉴칼레도니아라든지 뉴기니라든지 이런 쪽에 주로 많이 분포를 해요. 그래서 옛날에 호주 대륙이 떨어지면서 거기에 잔존체로 열대 쪽에 조금 더 가깝게 남아 있는 그런 쪽에 많습니다. 여기에 이제 스페로옵테리스라고 그래서 뉴칼레도니아에 있는 세계에서 가장 큰 고사리예요. 얼른 보면은 이제 이런 식으로 모여서 숲을 이루고 있고요. 이제 큰 거는 한 50m까지 자라요. 그러니까 고사리 중에서 가장 큰 나무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줄기 위쪽을 보면은 이게 이파리 하나하나가 떨어진 엽흔이에요. 엽흔을 보면은 바스큘라 번들이 굉장히 여러 개가 이렇게 이제 잎으로 지나간 거를 우리가 볼 수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줄기 아래쪽을 보면은 이렇게 뿌리들이 모여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줄기가 크게 자라지만은 목재는 발달되어 있지 않고 주로 수조직과 유조직, 코텍스 조직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기생장은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이기생장을 해서 이기목부, 이기사부가 만들어지는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도 이렇게 크게 자라는 그런 고사리입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고사리 원래의 특성을 그대로 이제 보존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잎이 나오는 걸 보면은 이렇게 썰시네이트 타입으로 나오고, 잎 뒷면에 이 포자낭군들을 보면은 이렇게 포자낭들이 모여서 포자낭군을 이루고, 포막은 없어요. 대신에 이제 털들이 있어가지고 포막을 보존합니다. 근데 이게 지금 크게 내가 확대해서 사진을 찍어 놓아서 그렇지, 포자낭 이 군 하나하나의 크기는 우리나라의 일반 고사리하고 비슷해요. 그러니까 아주 작다 그런 얘기예요. 이 나무 고사리라 해서 큰 게 아니다. 요거는 이제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알소필라라 트리컬라라고 그래서 뉴질랜드의 실버 추리펀입니다. 추리펀이고, 요건 뉴질랜드에서 찍었고, 그래서 이제 이 모양을, 잎 뒷면 모양을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본따서 여기 지금 뉴질랜드의 심볼 플랜트로 이용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잎이 나올 때는 이와 같이 썰시네이트 타입으로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딕소니아라는 딕소니아과에 속하는 건데, 이거는 이제 엽흔이 그대로 남아 있고, 이 포자낭군이 뚜껑 모양으로 이렇게 열리는 특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나무 고사리도 간단하지는 않아요. 왜냐하면은 과가 다르고 어떤 경우에는 뭐 속도 다 다르고 하는데, 실제로 우리가 이제 주변에서 많이 볼 수는 없기 때문에 트렁크가 나무 모양으로 생겼다. 그리고 포자낭군이 포막이 없다. 이거는 물론 이제 포막이 들어있지만은 하게 되면은 주로 이제 나무 고사리다 이렇게 인지하면 됩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 고사리의 7번째 목이에요. 고란초목. 이 고란초목은 26개 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아까 44개 과가 뭐냐면은 이 고사리 강이라고 했는데, 그 중에 이제 고란초목 또는 고사리 강은 26개 과로 구성되어 있다. 종으로는 전체 1,400종 중에 거의 80%를 차지한다. 그런데 이제 이 계통학적으로 보면은 비고사리류가 먼저 분지를 했고, 그래서 이걸 우리는 뭐냐면 세깃고사리라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책에 따라서는 양치식물 도감 보면 비고사리과라고 부르는 사람도 있고 세깃고사리과라고도 부르기도 합니다. 린드세이스이고, 이거는 이제 꼬리 비고사리 아목이에요. 제일 먼저 분지한 군이고, 그 다음에 이제 분지한 군이 봉우꼬리 아목이에요.
프테리디네이스, 우리나라에 이제 보무꼬리과가 여기에 속하니까. 그 다음에 세 번째 분지한 곳이 장고사리 암흑이에요. 장고사리 암흑이 고사리가 여기에 속해요. 덴스타이디티에이스라고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진짜 고사리 암흑, 진짜 고란초 암흑. 그래서 고란초 그러니까 진짜 유폴리플로이드, 진짜 고란초류는 크게 두 개의 클레이드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꼬리고사리가 속하는 꼬리고사리 암흑하고 이 고란초가가 속하는 여기 고란초가가 속하는 고란초 암흑해서 크게 두 개의 군으로 구분을 합니다. 그래서 꼬리고사리 암흑에는 우리나라에 분포하고 우리가 아는 거로서는 꼬리고사리과하고 그 다음에 이제 야상고비과, 세깃아제비과, 개고사리과, 우두풀과, 전여고사리과 이런 것들이 꼬리고사리 암흑에 속하고, 고란초 암흑에는 넉줄고사리과, 고란초과, 줄고사리과, 요거는 이제 도입식물입니다. 우리나라에도 한 종이 있죠. 그 다음에 관중과 이런 것들이 여기에 속해요. 그래서 이제 그 중에서 종수가 많고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것들을 주로 예로 들어서 이제 설명을 하겠습니다. 이 오른쪽 그림은 아까와 비슷한 그림이에요. 즉 무슨 얘기냐면 고란초목이 언제쯤 분지했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실제로 비교적 이 뭐랄까 팔레오조익의 이 양치류가 나타나기는 했지만은 이 고란초목에 해당되는 많은 과들은 주로 이제 중생대 후반기에 분지됐다는 것을 여러 가지 이제 분자식의 자료로서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고란초목에 속하는 주요 과들을 좀 한번 살펴보겠어요. 이건 이제 우리나라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고란초목 또는 고사리목이라고 부르는 26과 중에 이제 봉우꼬리과에 속하는 식물이에요. 이 봉우꼬리과는 도감에 따라서는 일렵아제비과, 물고사리과, 북고사리과, 개부식고사리과, 봉우꼬리과 이런 식으로 과로 분리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최근의 이 양치류 계통에 의하면은 이것들을 다 묶어서 크게 이제 광의 의미, 우리가 이제 센수 라토 하면은 광의 의미, 센수 스트릭토 하면은 SS에서 좁은 의미, 협의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요즘은 봉우꼬리과를 다 묶어서 하나의 과로 처리합니다. 아까 여기 지금 5, 6개 악과를. 그래서 도감에 보면 여러분들 우리나라 도감에 보면 이 과들을 다 분리해 놓았어요. 분리해 놓았는데 최근은 이제 한 과로 묶는다. 주요 특징은 뭐냐면은 의포막을 가지고 있어요. 의포막을 가지는데 의포막이 잎의 가장자리에 발달한다. 그래서 여기 false indicium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잎 가장자리에 뭐냐면 옆표피 조직이 늘어나서 가짜 포막을 가지고 있다. 그런 얘기예요. 가짜 포막. 그래서 슈도 인디시아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봉우꼬리라든지 꼬리고사리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면은 주로 잎 가장자리에 이렇게 의포막이 발달되어 있는 특징을 가집니다. 따라서 포자낭구는 잎 가장자리에만 분포하는 게 특징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이제 봉우꼬리, 큰 봉우꼬리 이런 것들이 있는데 프테리스 속인데요. 여기 지금 이제 뭐냐면 여기 의포막이 있고 그 안에 포자낭군들이 이렇게 포자낭들이 길게 일자로 배열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남쪽에 가면은 봉우꼬리, 큰 봉우꼬리, 가지 고사리 등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다 잎 뒷면을 보면 포막이 잎 가장자리에 의포막에 의해서 쌓여 있다. 또 이제 아디안텀 공작고사리 종류인데, 이거는 이제 공작의 꼬리 모양으로 이파리가 굉장히 이쁘게 이렇게 나누어지기 때문에 아디안텀 속인데요. 우리나라에서도 원예용으로도 그래서 많이 재배하는 고사리입니다. 그래서 꼬리 모양이고 잎 뒷면을 뒤집어 보면은 이렇게 잎 가장자리에 의포막이 나와서 포자낭군을 덮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또 다른 속인데 이게 크립토감마라고 하는 건데, 이것도 이제 잎 끝부분에, 그런데 이제 포막의 위치가 조금 끝부분에는 있는데 잎이 가늘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이제 또 한 종이 분포하기는 하지만은 이런 식으로 의포막으로 구성되어 있다. 자, 그다음 이제 두 번째 암목 중에서 고란초목 고사리목 중에서 이제 그 중에 아까 이제 장고사리 아목이 있다고 그랬어요. 장고사리과에 대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장고사리, 황고사리 여러분들 아마 들어봤을 거예요. 이 장고사리, 황고사리는 잎 가장자리에 이렇게 이제 포막이 발달하고 포자낭군이 발달하는 군이에요. 그리고 이제 여기에 속하는 장고사리과에 속하는 이제 고사리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우리가 먹는 고사리예요. 주로 이제 어린 잎을 먹고 이거는 이제 우리나라에서 내가 찍은 사진이에요. 물론 그래서 이것도 의포막을 가지고 잎 가장자리에 포막이 발달하고 포자낭이 발달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제 우리가 고사리가 이렇게 잎이 발달해 가지고 포막이 발달할 때는 먹지 않죠. 왜냐하면은 이 포자낭에는 독성 물질들이 이제 뭐냐면 캔서를 유발하는 물질들이 있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요거는 또 다른 종인데 고사리 속 중에서도 에스쿨렌텀이라고 해서 조금 더 크게 자라는 고사리. 우리나라 고사리하고 아주 비슷하게 생겼습니다. 근데 뒤에 잎 뒷면에 아까 포자낭군 모양도 꼭 같고 그런데 조금 크게 자라는 에스쿨렌텀이라는 종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또 다른 고사리인데 점 모양으로 잎 뒷면에 이거 슈도 인디슈아에 의해서 쌓여 있는 점고사리 속이에요. 우리나라에도 점고사리가 있습니다. 요거는 파세이아 속이고 요것도 이제 슈도 인디슈아에 의해서 포막이 쌓여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어느 나라를 가든 간에 고사리를 보면은 잎 뒷면을 뒤집어 봐야 돼요. 그래서 포자낭이 어떻게 생겼는지, 포막이 어떻게 생겼는지, 포자낭군이 어떻게 배치되어 있는지 이거를 보아야 우리가 정확하게 이 그룹을 알 수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그 다음 고사리목 중에서도 이 꼬리고사리 아목하고 아까 이제 이제 두 개의 아목, 고란초 아목으로 크게 구분한다고 그랬는데 이걸 우리는 진짜 고란초목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진짜 고란초목에 속하는 아목은 두 개가 있어요. 꼬리고사리 아목. 꼬리고사리과의 꼬리고사리 아목의 꼬리고사리과가 속하는데 이것의 특징은 뭐냐면은 이 소로스하고 인디시움이 여기 인디시움이 길조각의 옆에서 발달되어서 이 포자낭군을 옆으로 덮고 있어요. 그래서 선상포자낭군하고 선상포막을 가졌다는 게 특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잎 뒷면을 봐서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는 거, 옆 가장자리가 아니고 잎 가운데, 그러면 너는 꼬리고사리과구나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이 꼬리고사리 아목 중에서 야상고비과라고 있는데 우리나라 야상고비라든지 청나래 고사리라든지 이런 것들은 아예 영향력과 포자엽이 분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우리가 흔히 구별을 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개고사리과가 우리나라에는 많이 있는데 개고사리, 뱀고사리가 속하는 군인데요. 이것도 포막이 이렇게 길지는 않지만 얕은 길쭉하고 옆에서 덮고 있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고, 이제 기어가는 이제 우두풀과라든지 또는 처녀고사리과가 여기에 속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꼬리고사리과에 속하는 종이 많고, 그 다음에 개고사리과에 속하는 종이 많고, 처녀고사리과에 속하는 종들이 꽤 됩니다. 자, 우리나라 제주도 섭섬에도 분포하는 파초일렵이에요. 물론 이제 열대지방에도 많이 분포합니다. 제주도 섭섬의 파초일렵은 천연기념물로 현재 지정이 되어 있어요. 물론 이제 자생하는 거는 거기까지밖에 분포를 하지 않지만은 온실에 가면 뭐냐면은 파초일렵을 많이 재배합니다. 열대지방에서도 많고요. 나무 위에 착생하는 고사리이고, 여기 지금 두 개의 고사리가 보이는데 이 녀석하고 여기 지금 이제 뭐냐면은
폴리포디알리스 중에서도 고란 쪽과에 속하는 일엽초 종류들이 여기 보이고 있고, 그래서 여기 보면 잎 뒷면에 포자낭군들이 길쭉길쭉하게 이렇게 발달되어 있고 포박이 길쭉길쭉하게 발달되어 있는 게 특징이에요. 이게 꼬리고사리과입니다. 꼬리고사리과의 이제 포막을 조금 더 자세히 본 건데 이렇게 길쭉하고 그 위에 포자낭군들이 길게 발달되어 있다. 요거는 이제 골고사리인데요. 지난주에 실습 다녀온 사람들은 전주수목원에서 이 골고사리를 봤을 거예요. 골고사리도 마찬가지로 꼬리고사리과인데 여기 같은 속이에요. 과도각고 아스플레니움. 이 꼬리고사리과에는 한 개 속밖에 없어요. 많은 사람들이 한 개 속으로 처리를 합니다. 포자낭군이 옆에서 덮고 있고 길쭉하고 포자낭군이 길게 배열되어 있다. 이거는 이제 우리나라의 돌담 같은 데서 많이 볼 수 있는 거미고사리예요. 왜 거미고사리냐면은 잎 끝에서 새로운 개체가 발생을 해서 거미발같이 이렇게 생겼다. 그래서 우리가 거미고사리라고 부르는데 굉장히 흔한 고사리예요. 특히 돌담길 같은데 이런데 조금 습한 곳에서 많이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 지금 이제 포막이 터지기 전에 포자낭군인데 잎 뒷면을 보면은 길쭉하게 이렇게 포막을 덮고 있고 그 다음에 옆으로 터져서 이렇게 포자낭들이 노출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너도 꼬리고사리과에 속하는 꼬리고사리 속이구나. 종은 모르더라도 포자낭군만 보면은 여러분들이 쉽게 구분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이제 숫돌담고사리인데 이것도 이제 포자낭군이 길어요. 그런데 이거는 조금 잎 가장자리 쪽에 가깝게 이 포자낭군이 위치합니다. 그래서 고사리 중에서 이파리가 조금 특이하죠. 이게 이제 숫돌담고사리라고 하는 주로 이제 제주도에만 분포하는 종이고요. 그 다음 말 그대로 꼬리고사리과의 꼬리고사리인데 이거는 이제 뭐냐면은 흙이라든지 돌담이라든지 이런 데서 길게 늘어나서 자라는데 고사리 자체는 작아요. 뭐 우리 학생들하고 지난주에 실습 다녀왔는데 이거 채집을 했었는데 이것도 보면은 포자낭이 길쭉하고 옆에서 덮고 있고 포자낭군도 이 포막도 그렇고 포자낭군도 그렇고 길쭉하게 배열되어 있는 특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조금 길고 작고 차이지 뭐냐면 포자낭군과 포자낭의 포막 그 형태가 다 비슷비슷하다. 그래서 꼬리고사리과다. 그 다음에 이제 개고사리과인데 개고사리과도 마찬가지로 꼬리고사리과 근형과예요. 그래서 포자낭군이 옆에서 덮고 있고 길쭉하고 그 포막도 길쭉하고 이런 이제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개고사리라든지 뱀고사리라든지 우리 주변에 굉장히 흔한 고사리, 우리 중부 지역에도 가장 흔한 고사리입니다. 요거는 이제 뱀고사리인데 뱀고사리도 마찬가지로 이게 포막이 길쭉하고 옆에서 포자낭군을 덮고 있는 특징이 있죠. 자, 그런가 하면은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야상고비과에 속하는 식물들은 뭐냐면은 이 영향력과 포자엽이 구분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아는 계면마, 그 다음에 뭐 야상고비는 아예 포자낭이 둥글둥글하게 이렇게 이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청나래 고사리 이런 것들이 우리나라에 분포하는 야상고비과 식물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깃 아제비과인데 요거는 이제 은엽 실버펀인데 이 포자낭군이 길쭉하면서 연맥을 따라서 이렇게 양쪽으로 길게 발달하는 게 특징이에요. 세깃 아제비과. 그리고 이제 어떤 거는 포자낭군이 길지 않고 중간중간에 끊겨서 이렇게 이제 발달하는 이 종들도 있습니다. 이 두 종은 전부 다 전주수목원에서 볼 수 있는 거고, 뭐냐면 이 종은 그러니까 미니에처 트리펀이라고 하는 이 종은 우리나라의 온실에 여기저기 재배하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두풀과. 우두풀과는 이제 잎이 소엽이 뭐랄까 일회우상복엽으로 되어 있고 이렇게 이제 버섯 모양으로 소엽이 구성되어 있고 잎 뒷면에 보면은 이 포자낭군이 옆에서 이렇게 포막이 옆에서 발달되어 있고 포자낭들이 그 안쪽에 이렇게 쌓여 있는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처녀고사리과에 속하는 것들은 포자낭군이 비교적 원형이고, 그래서 여기까지 얘기한 게 고란초 목의 꼬리고사리 아문에 속하는 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고란초 목의 고란초 아목에 속하는 과들이 우리 주변에서는 관중과, 넉줄고사리과, 줄고사리과, 그리고 고란초과 등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먼저 이제 관중과를 먼저 설명을 하면은, 관중과의 특징은 뭐냐? 포막이 우산 모양으로 가운데서 발달해서 포자낭들을 싸고 있어요. 그러니까 리셉테이클이 뭐냐면 펠테이트, 원형의 구조를 가지고 있고 그 안에 포막들이 있어요. 근데 이제 종종 여러분들이 이게 뚜렷하지 않는 게, 포막이 처음에 있을 때는 이게 뚜렷합니다. 뚜렷한데 포막이 완전히 터져 가지고 포자낭들이 노출되게 되면은 이게 포막이 어디에 갔는지 안 보여요. 그러니까 이게 가운데서 둘러쌌는지 옆에서 둘러쌌는지 헷갈릴 때가 있어. 그래서 항상 포자낭 발달 초기에 이 포자낭의 포막을 관찰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이제 우리나라 가장 흔한 고사리 중 큰 산에 가면은 관중고사리라는 게 있어요. 내가 인천공항에 갔더니, 이거는 지금 음지식물이에요. 상당히 음지식물입니다. 인천공항 밖에 언젠가 이 관중고사리를 쫙 갖다 심어놨어. 그래서 내가, 야, 저기서 살겠나? 저거 얼마 시간 지나면 죽을 것 같은데. 그 다음에 한 1, 2년 후에 내가 인천공항, 물론 외국 가면서 보니까 없어졌어. 이게 뭐냐면은 자연 서식지에서 이제 우리가 보면은 이게 관중고사리라는 건 금방 눈에 띄고, 그 다음에 잎 뒷면에 포막을 보면은 이게 이제 원래 가운데서 이렇게 쌓였던 것들이 포자낭들이 터지면서 점점 가운데로 이렇게 몰리는 형태를 우리는 관찰할 수가 있어요. 이게 이제 관중과 식물의 특징이에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제 쪽제비 고사리라든지 뭐 앞에 여러 가지 이름들이 이제 붙은 쪽제비 고사리 종류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지금 현재 이 포막을 보면은 이게 가운데서 포막이 쌓았는지 잘 모르겠죠. 그리고 이제 요거는 이제 새고비인데, 새고비도 마찬가지. 여기 지금 가운데서 포막이 쌓여 있고 포자낭군이 가장자리에 이제 발달하는 것을 볼 수가 있고, 또 이제 도깨비고비라든지 요거는 이제 상록성 양치류인데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 포막들을 보면 이게 완전히 터져버리면 포막이 안 보이니까 모르는데, 이게 이제 포막이 남아 있는 걸 보면은 가운데서 방패 모양으로 원형으로 이렇게 둘러싸고 있고, 리셉테이클이 그러니까 가운데 발달된 거죠. 이런 거를 알 수 있고요. 그 다음 이제 관중과에 널리 분포하는 고사리가 십자고사리인데, 여러분들이 이제 모양이 이게 십자 모양이다. 그래서 프론드 모양이, 잎 모양이 십자 모양이라 해서 십자고사리인데, 마찬가지로 이게 이제 잎 뒷면에 포막을 보면은 이거는 이제 포자낭군이 몇 개 안 달려 있어요. 그래서 이 포막을 잘 보기가 힘드는데 이것도 가운데에 포막이 있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이제 참나도 히초미 뭐 이런 것들인데, 폴리스티큐um 속인데 이 뭐랄까 부속 털들이 굉장히 이 스케일이 많이 발달되어 있는데, 포자낭군의 구조는 같은 관중과의 특성을 그대로 가지고 있어요. 이제 새고사리도 마찬가지고요. 여기서 보면 포막은 잘 안 보이는 것 같은데 여기 이제 가운데 이렇게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줄고사리인데요. 요거는 이제 보스톤펀이라고 우리가 부르기도 하고, 우리나라에서 널리 뭐냐면 야생화도 되어 있고, 남쪽으로 가면은 온실에서 많이 재배하는 고사리입니다. 줄 모양으로 길게 길어난다. 그래서 줄고사리인데, 잎 뒷면에 보면은 요거는 포막이 레니폼, 그러니까 신장형으로 포막이 되어 있는 게 특징이에요. 그 다음 이제 넉줄고사리인데, 넉줄고사리는 우리나라 산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거고, 뭐냐면 줄기뿌리가 주로 이제 밖으로 나출되어 있어서 우리가 쉽게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포막은 잎 뒤쪽에서 잎 가장자리 쪽에 가까운데 컵 모양으로 발달되는 게 특징이에요. 그 다음 마지막 고사리 목의, 그러니까 고란초 목의, 고란초 아목의 마지막 과가 고란초과예요. 그래서 고란초는 여러분들 뭐 고란사에 갔더니 고란초가 뭐 자라고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그렇게 조금 뭐 아주 흔한 고사리는 아니고 또 아주 드문 고사리도 아니에요. 이 과의 특징은 뭐냐?
포자낭군에 포막이 없어요. 그래서 여기 지금 이제 포막이 없는 고사리가 이제 초기에 분화된 군도 있지만은 이거는 포막이 없어진 겁니다. 그래서 포막이 없는 이런 이제 포자낭군을 우리가 여기 볼 수 있어요. 그래서 포자낭들이 여기 지금 벌레같이 보이는데 이거는 환대의 구조이고 이게 여러 개가 모여서 포자낭을 이루는데 포막은 없습니다. 그래서 포막이 없는 이런 군을 우리는 이제 고란초목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여기에는 이제 박쥐고사리 같이 이게 포자낭들이 디스퍼스, 그러니까 흩어져 있는 것도 있고 이렇게 포자낭들이 모여서 포자낭군을 형성하는 것들도 있어요. 우리나라에서는 널리 볼 수 있는 일엽초가 여기에 속하는데 일엽초의 잎 뒷면을 보면 여기 이렇게 이제 포자낭군들이 둥글둥글하게 모여 있고 포막이 없습니다. 요거는 이제 우단 일엽인데 이것도 마찬가지고 속은 다르고, 그리고 이제 요거는 서기인데 서기도 잎 뒷면에 이 포막들이 포자낭들이 디스펄스 되어 있지만은 포막이 없어요. 그리고 이제 제주도 같은 데 보면은 온실에도 많이 재배하는 밤일엽이 있는데 밤일엽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포막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난주에 또 채집 가서 우리 학생들 콩조각고사리 이제 채집을 했는데 콩짝의 란이라고도 부르고, 그런데 이제 이거는 난이 아니고 고사리이기 때문에 나는 콩조각고사리라고 부르는 게 정확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 영양엽과 포자엽은 길쭉하고 이게 이열로 포자낭군이 배열되어 있는데 포막이 없어요. 그리고 이제 이거는 드라이니아에 속하는 요게 이제 폴리포디에이시의 이제 그 아주 이제 가까운 속인데요. 폴리포디아에 이제 박쥐고사리 종류 같이 여기 이제 가엽이 오래된 잎이 남아서 밑에 흔적으로 이게 가엽성 포를 가지고 있는 건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잎 뒷면에 포막이 없는 포자낭군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흔히 아는 이 박쥐고사리,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 박쥐고사리는 잎이 이형엽이에요. 밑으로 쳐지는 이런 잎하고 위로 쳐지는 잎하고, 그리고 이제 중간쯤에 이렇게 둥그런 잎이 있는데 둥그런 잎을 보면은 이 뒤쪽에 포막이 이 분포를 하니까 포자낭군들이 흩어져 있고 포막이 없어요. 자, 지금까지 이제 얘기해서 양치류 주로 진화 과정 그리고 이제 목과의 수준에서 볼 수 있는 양치류들을 소개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석송류하고 이제 진정포자 양치류가 우점했던 고생대에는 석탄기에 이것들이 이제 썩어서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석탄기 숲이 형성된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이번 시간에 공부했던,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진정포자 양치류는 여기에 포함이 되는데 박막포자 양치류는 석탄기 지층에서 안 나타나요. 왜냐하면 그 이후에 분화된 군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여기 지금 이제 석송류의 잎목, 그러니까 나무 줄기가 이렇게 비늘 모양으로 이런 이제 형태를 갖추고 있어. 이걸 우리는 잎목이라고 그래. 이런 거라든지 칼라미투스 이런 것들이 현재 석탄 지층에서 많이 나타납니다. 우리나라 여러분들 석탄박물관에 가보면은 삼척 같은 데 가면 삼척에 석탄박물관이 있어요. 거기 가보면은 이런 화석들을 볼 수가 있고, 이때 이미 이제 원나자식물도 같이 분포를 해요. 이게 이제 원나자식물이 이제 점점 이제 다음 시간부터 다룰 주로 종자식물로 진화하는 분류군으로 발달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이와 같은 석송류라든지 이 양치류, 속세류 이런 것들이 20m, 50m까지 자랐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석탄기의 큰 숲을 이루었고, 이게 현재의 석탄으로 탄화된 상태다. 이게 우리가 현재 이용하는 화석 연료 중 하나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해서 여러 가지 이제 고사리목 7개의 고사리목 중에서 진정포자 양치류 7개 목, 그리고 그것들이 어떻게 진화했는지 주요 구별 특징은 어떤 건지 포자낭을 중심으로 해서 설명을 했고요. 그 다음 이제 다음 강의는 종자식물로 넘어갑니다. 이제
강의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내가 맨 나중에다가 여기 아마 여러분들 강의 자료에 없는지도 모르겠는데 최근의 고사리 식물을 분류하는 분류 시스템을 우리말로 정리를 해서 여기 지금 놔두었어요. 그래서 이게 현재 44개 과에 고사리강 11목 48과 여기 319종, 그 다음에 이 중에서 진정포자 양치류가 44개 과에 해당이 되겠죠. 그리고 석송식물은 지난 시간에 이미 수업을 했고, 거기에 대한 패밀리까지, 그리고 몇 개 속이 속하고 우리나라에 존재하는 속과들은 여기 지금 이제 우리말을 내가 찾아서 넣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참고 자료로 이용하기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고사리 종류의 다양성 그리고 진화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기로 하겠습니다.